여당에서 어제 그 비대위원장 추대되는 것인가 한겨레에서 일면에 계속 밀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일단 미뤘습니다. 그렇지만 뭐 의원총회, 뭐 원외위원장 연석회의 그리고 오늘 원로회의 통과하면은 절차상 조건은 충족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한동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비대위까지 합하면 6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원들이 그냥 본판이 왔으면 좋겠다. 한동훈이다.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된다고 가정했을 때 앞에 놓인 과제들을 좀 보면요. 일단 김건희 특검 있죠. 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 처리해야죠.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항소심 결과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갑자기 국회에 와서 이 여당의 수장이 돼서 뭔가 견제하고 감시하시기에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부자로서 관여하셨던 일이거든요.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앞에 놓인 과제들 어떻게 될까요? 뭐 일단 그 어떤 자리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갖다 놓으면 감당은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 국힘당 비대위는 공천권을 집니다. 그리고 선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민주당이 환영하고 땡큐라는 표현을 쓸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윤석열의 아바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픈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금도 제가 그 앞서 방송에서 저쪽 최고위원하고 그다음에 직전에 그 대통령실 수석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분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다르다. 그리고 한동훈이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넘어서려고 하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다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이제 그런데 의총에서 했던 이야기는 세 사람이 했던 기본적인 근거는 뭐냐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말이 통한다. 그렇게 말이 통하기 때문에 한동훈이어야 된다. 이야기였거든요. 말이 통한다라는 것은 정말 두 사람이 신형제처럼 윤석열의 아바타처럼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게 용산의 그 요구이고 그리고 국힘당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곧 공천권을 질 그 사실상의 유일무이한 대안으로서 한동훈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놓고 치받지 못하고 이러면서 그냥 다르다 이제는 한동훈이 아니다가 아니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다르다 이렇게 하는 그 궁색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 박사님 그분들이 얘기하는 다르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뭐예요? 뭐 이제 뭐 다르다는 구체적인 얼굴이 다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윤석열이 엄청나게 술을 좋아하는데 한동훈은 가서 술을 안 마신다. 그리고 윤석열이 전화해서 술 마시자 했는데 한동훈은 집으로 간다. 뭐 이런 게 이제 다르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드는데 기가 차죠. 기가 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 스스로 정말 궁색하다. 윤석열의 아바타는 한동훈이고 한동훈으로서의 낼 수 있는 결과는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일 뿐이다. 외려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는 35% 정도를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면 오히려 한동훈의 그 인성과 그 품격에 대한 문제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 즉 깐족거리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모습들에 실망한 사람들은 오히려 윤석열보다 더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 30%의 자족적 선거들을 펼치려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아무도 한동훈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돌면서 한동훈에 대한 비토를 하지 못하는 공천 직전까지는 하지 못하는 국힘당의 폭력적인 그 흐름들이 돌출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그러면 한동훈 장관 아까 과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쌍특검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당장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강도영 후보자의 경우는 지금 뭐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폭력 전과가 있고 또 뭐 지난해에 아내가 위장 전입했다라고 해서 자진 사퇴 요구되고 있는데
자신이 사실 법무부 장관 때 고위 공직자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어제 답변 않겠다라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당 비대위원장 대표로 오면 당장 이제 한동훈 장관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 이야기를 놓치고 있어요. 저는 그 야당과 싸구려 언론들이 놓치고 있는 원칙적인 부분들을 지금 짚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사정기관의 장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지금 정당의 대표로 온다? 그러면 그 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활동할 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디올백 문제라든가 인사검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편향되게 한 것, 그것이 정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로 직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했던 부분들과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공직, 특히 이제 그 사정기관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정치권으로 오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불문율이라든가 정치적 관행을 어기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정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왜 갑자기 대통령과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낙점 찍혀서 오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원이 뽑은 대표지 않습니까? 그 당원이 뽑은 대표가 사퇴하게 되면은 그 다음 순서 또는 그 다음 어떤 정당성이 있는 대의민주주의 절차를 갖춘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이 위기다라고 하면은 정당성이 부족한 대의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 마구마구 집어넣는 이 하나의 관행들, 이것들의 반복, 이게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결국은 권력자에게 종속되는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